디자인 재단에서 DDP 5주년을 기념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오픈하우스 서울과 협업해서 건물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탐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아디드 사무소에 런던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 프로젝트 처음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아디드 건축의 특징,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실현됐는지를 건축가 입장에서 운동장에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건축계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무릅쓰고 이 건물을 지은 거고, 실제로 지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가들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많이 평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반대한 건물이 지금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채널 자체가 사이즈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런 그 정형적이지 않은 이 공면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자아디드 설계자 본인께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였다고 칭찬을 하셨고, 실제로 제가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아마도 이런 건물을 두 번 다시 만들기는 역사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패널들이 많죠. 근데 그게 어떤 패널은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어떤 패널은 구멍이 뚫려 있고, 어떤 패널은 4등분 돼 있고, 저쪽 틀 보시면은 4등분 된 것도 다 이제 이 밴딩이 돼가지고 더블 밴딩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밴딩은 이런 식으로 밴딩이 되는 거고, 더블 밴딩은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밴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파트는 그냥 원판을 써도 되는 게 있고, 어떤 파트는 구멍을 뚫어서 차공을 해서 이렇게 휘일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게 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알루미늄 기둥이라고 하는 이 금속의 물성 때문인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안쪽으로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술과 싸움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아디드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건물이에요. 이런 비정형적인 건축이 특이한 건축 하나가 도시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던 질서를 유지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 기존의 질서를 다시 재해석하고 완전히 축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아디드한테 의뢰를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또 요 소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디드 할 때, 이제 설계할 때 큰 특징들은 뭐였냐면, 이 내부에서의 보이는 소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내부에 있는 형태가 읽히게 만들 것인가를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볼륨들이라든지 어떤 이 에스컬레이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하나의 소점에서 사진을 찍거나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읽히게끔 의도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때 저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알루미늄 판에다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망치로 땅땅땅땅 해가지고 공면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45,000장의 패널 자체가 한 사이즈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이즈들로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교하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면 옆에서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울렁울렁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공면이 잘 나왔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것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3차원상에서 공면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고 그 데이터 값을 어디 기계에다 넣었을 경우에 그 기계가 그 공면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만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자체가 진화가 된 거예요. 혼합재라고 하거든요. 혼합재 비율도 계속 바꿔가면서 검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공사할 때는 저런 콘크리트의 이런 아까 파괴태면 신정의 그런 유적 같은 그 실험 모법들이 그냥 한 몇백 개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짓지 모르고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 끝났으니까 대단하죠. 염두에 뒀던 키워드가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자,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사람과 생각과 제품이 발신되게 만들자 였어요. 런칭 패드로 만들자. 고맙습니다. 우리 바로 걸어주세요. 우와. 이렇게 산이 높은 것보다 중첩이 되어 있는 환경. 저희 유용준 선생님의 문화유산 답사기 6권에 보시면 그 교수님도 광주 비엔날레 큐레이터분을 모시고 가면서 하이마운틴과 빈마운틴에 대한 큐레이터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산세에 대한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불러보면 제가 여기 풍광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산업 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좀 더 디벨롭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 상품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런 건물을 지어본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이 감리를 할 수가 있었고, 감리를 했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집념이 있는 사람과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투쟁인데, 서울시청은 아이러니하게 건축가가 디자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처음에 초기 디자인하신 분이 디자인을 못했고, 그래서 그 건물이 사실 학을 그렸다고 하면 사실 학이 안 나온 거고, 이 DDP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한 사람이 감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사실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죠.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디자인을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 이걸 행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똑같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무와 삼성건설과 서울시 건축주 똑같은 상황이었죠. 똑같은 발주처인데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자하디드가 한국 건축가보다 뛰어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하나의 그렇죠. 감동을 선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 하나가 무너지면 저게 내 레벨이구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저 디테일이 그러면 여기서도 이 디테일, 여기서 이 디테일인데, 이게 하나 노출 콘크리트나 외장 패널의 디테일이 딱 되면 그 급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